자, 여러분들께 매우 혼날 수도 있겠지만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굉장한 그 흥분 상태예요. 굉장히 흥분 상태입니다. 그 흥분 상태인 이유가 별게 없어요.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일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뭐 4거래일 만에 또 와장창 무너지니까 그럼 이번에 하나만 제대로 설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거? 야, 이제는 내가 포트폴리오 제대로 구성을 하자. 응?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VVIP 방에서 솔직히 VVIP 방에서 이거 녹화해서 VIP 방으로 올려드리면 VVIP 회원님들은 또 질투나시는 거죠. 왜? 아니 왜 올려줘? VVIP하고 VIP하고 차이가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차이점은 실시간으로 좀 같이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방송을 내내 같이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을 내내 같이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아까도 VIP 방에서 뭐 원하실 때 들어오셔서 뭐 야 이거 어떻게 했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윤정도가 그냥 간결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차 전지 기준에 우리도 굉장히 많은 종목을 가지고 갔는데 다 잘라냅시다. DB하이텍의 경우는 그래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월말까지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얘가 너무 밀리니까 DB하이텍이 우리 7만 원 위에서 정리하고 마지막 물량이고, 그 마지막 물량에 마지막에 편입하신 분들은 손실이고 손절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 마지막 잡으신 분들 그 기준 때문에 억지를 부려서, 제가 억지를 부려서 이거 괜찮습니다, 끝내줄 거예요, 장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주력을 가져가는 거, 이 주력을 1억 기준으로 현대차 20% 채우라니까 여러분들은 안 채우시잖아요. 계좌 검사해보면 솔직히 안 채우고 계신다고. 하이닉스, LG전자 안 채우고 계신다고. 채우고 계셨다가 막말로 LG전자 오늘 조금 반등 줬는데 얘는 5% 밀렸고, 예를 들어 스포츠급 퓨처엠은 고점 대비 너무너무 밀렸다. 근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거래를 빵빵빵빵 터트리면서 움직여주면은 그때 따라붙을 수 있잖아요. 일부를 정리해서라도, 얘를 정리해서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야 얘네는 거래가 좀 밋밋해. 근데 얘가 움직여. 그럼 그냥 막 몰빵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비중을 일부 늘려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실적주에다가 기본적인 펀드멘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극대형주, 극상위의 종목분들 급등을 해서 시가총액이 올라온 게 아니고, 2차 전지 테슬라 전기차가,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70% 가까이 67% 밀리고, 그리고 나서 되돌려 놓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밀렸죠. 그 고점 대비 48% 조정받았어요. 세계 시장 6위, 미국 시장 5위였던 테슬라가. 그러니까 우리 종목군들도 그렇게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확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확장했잖아요. 11%, 25%, 34%, 34%. 34% 확장을 해서 그 이상 확장을 해서 에코프로 수익도 내고 뭐 다 수익 냈어. 그나마 짧게라도 얘는 한번 차익 실현 전량하고,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편입의 기준, 그나마도 그 기준에서 여러모로 늘려놨던 뭐 에코프로든 SK 아이테크놀로지든 LNF든 PNT든 안타깝지만 정리합시다. 안타깝지만 정리하고, 그들은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가 빵빵 하고 터져질 때에 다시 복수전을 하든지 합시다. 지금은 거래가 빵빵 터진 현대 로템도 있고, 드디어 거래를 빠바바바방 터뜨려준 현대차도 있고, 200만 주 넘겼잖아. 최근에 보기 힘든 거래량을 넘겼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갭상승의 흐름이 나오면 주봉 단위의 거래 대금 자체가 달라져요. 추세 강화가 나온다고. 명분은 가장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치 실적 행진. 근데 말 같지도 않은 눌림목을 받았던, 이것만 이렇게만 편입하고 계셔도 3% 플러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종가 기준에서 보시면은 계좌 수익률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그 시장이 마이너스 1.37로 끝났으니까 전일 대비로 전체적으로 하면 3월 말 종가 대비 시장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보합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좌 수익이 8%예요. 에코프로하고 현대 로템까지 넣었다고 치면 이거 내일부터는 이걸로 올릴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도 혼란스럽지 않게. 아시겠죠?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그 4월부터 정리해 주시고, 오늘
그 야간 방송에도 이걸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3월 말의 기준에서 놓고 보더라도 3.4입니다. DB하이텍을 7만 원에 정리했다고 치고 포스코 퓨처엠을 41만 3천 원에 정리했다고 쳐도 그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 수익이. 그래도 3.4%입니다.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아요. 이거를 못 지키시고 엉성하게 갖고 계시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금 기준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이걸 설정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자 보시면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218만 주 매도에 314만 주 매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매수 기준이 95만 7천 주인데 여기 보시면은 순매수가 제한적으로 나와요. 어느 걸 믿어야 돼? 프로그램을 믿어야 된다고. 근데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계속 뭐 기간, 장중 기간 매수 상위 종목, 장중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그거 개뿔이는 안 맞아요. 장 마감 이후에 보면은. 예? 이게 지금 수급이 나와 있을 텐데 순매수 한번 보죠. 거 봐. 이렇게 돼 있다니까.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이니까 90% 이상.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18만 주 프로그램 매도인데 아까 외국인들 130만 주 매도였죠. 매수의 기준에서도 이 314만 주 매수인데 아까 외국인들 150만 주 매수했죠. 140만 주인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추정치를 저걸 왜 보고 계시냐고.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고 이거에 아주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 아주 매달려서 본다라는 게 아니라 저런 기준이 있다. 장 끝나고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현대차는 아까 그 정도 설명은 끝났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신감이 없어서 편입을 못 하실 뿐이지. 그러면 그 자신감은 이렇게 가지고 갑시다.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증시만 왜 밀리냐고 이 바보들이. 야 프랑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래. 프랑스가 유로존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0.3% 밑에 있대. 3,300 대비. 독일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해서 거의 그 수준인데 자 3월 달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밀린 게 이만큼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한다고 했을 때 조정받은 게 이만큼이었는데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고 몸통으로도 이제는 사상 최대치에 올라설 수 있는 위치다. 유럽이 사상 최대치다. 미국 혼자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럽이 사상 최대치다. 끝내준다. 땡큐하다. 거기에 아시아 증시는 뭘 봐요? 일본만 보면 되지 무슨 중국을 보고 앉아있고 중국을 왜 보냐고. 경기 동향만 보는 거지. 경제 동향만. 근데 그 중국을 보고 앉아있어요. 선진시장은 어디예요? 일본이죠. 니케이 지수를 보는 거예요. 10시 반만 되면 중국 증시가요? 보합으로 출발해. 정신 똑띠 창기라고 그래요. 2015년도에 중국 증시 하루의 움직임 폭이 7%, 8%. 2015년도 5월부터 7월까지 하루에 막 7%씩 빠져. 지금은요. 1, 2%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왜 보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러면 선진 시장인 유럽과 일본 봤을 때 어때요? 상상을 초월하죠. 7% 밀려 있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3,000포인트 이상이에요. 3,000포인트 이상. 그리고 S&P 500 지수는 얼마예요? 14% 밀려 있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얼마? 2,800포인트 이상입니다. 자꾸 또 나스닥을 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보자. 나스닥하고 똑같다. 개뿔 뭘 똑같아. 고점 대비 조정만 똑같지. 저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25% 올라와 있고 얘네는 지금 저점 대비 185%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똑같아. 에코프로 600% 올라오고 나서 30% 조정받은 거하고 개뿔이나 오른 것도 없이 바닥 끼고 있던 애 황금 대바닥주라고 했던 애들이 똑같이 30% 밀리는 거 어떻게 같아. 600% 올라와서 30% 조정받는 애하고 나스닥하고 어떻게 같아요. 얘만 유독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테슬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48% 빠져 있어요. 시가총액 5위였던 애가. 그나마 굉장히 방어를 하는 거지. 그죠? 대만도 기술주가 70% 비중인데 멀쩡합니다. 17%?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얼마? 2,800이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 쓸데없이 발생이 돼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됐잖아요. 쓸데없이. 말 같지도 않게. 그러니까 요즘에 지수가 흔들리니까 윤정두가 다시 보여드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어때요? 자,
이렇게 보자 그랬잖아요. 이 조정을 받으려면요. 조정을 받으려면 거래가 제한적인데 자꾸 고점을 넘겨야 된다니까. 아니 올라갔잖아 쭉. 그죠? 쭉 올라갔는데 이 쭉 올라갈 때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고점을 넘길 때 계속 상향이 돼요. 이 고점 넘길 때 거래대금 앞전 거래대금보다 상향이 된단 말이지. 계속 올라서면서 고점 넘길 때마다 고점 넘길 때마다 상향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고점을 형성할 때도 거래대금이 일단 어쨌건 상향이 됐어요. 잠시 조정받고 거래 둔화됐다가 거래가 확 살아나면서 올라갑니다. 이 거래가 안 살아나면 이 거래가 상향되지 않고 여기가 안 살아나면 신뢰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 둔화됐어. 그 다음번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대금을 못 넘겨.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죽은 거지. 그 다음에 고점을 넘기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야. 야 이건 죽었네.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개별 기준에서의 종목을 설정해서 시장 방어주 주도주를 보면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리는데 어때요? 1월 2일 날 4조 3,600억 1월 6일 날 1월 2일 날 그게 4월 10일 날 에코프로 BM이 2조 6천억 2조 4천억 두 종목이 5조 터졌어요. 시장이 가장 바닥일 때 4조 3,600억인데 두 종목이 5조 터지면서 결론적으로 주봉 단위에서 사상 최대치 수준의 거래대금 또 일간 단위에서 20조가 사상 최대치인데 18조의 거래대금. 뭐 그 흐름이잖아. 응? 그 흐름 속에서 랠리인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밀려 내려갈 때 잠시 주춤거릴 수 있다. 돌릴 때 기준에 거래가 없으면 그때 정점이라고 인식을 하라. 근데 돌릴 때 거래가 있겠냐 없겠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요 위치가 얼마나 돼요? 고점으로 따지면은 이 위치가 대만이나 S&P 500 지수뿐이 안 돼. 내려와서. 요 정도가 돼야 그나마 다우 지수나 일본. 그리고 여기가 돼야 유럽이에요. 근데 지금의 유럽이 여기 있잖아요. 걔네 급락을 해도 우리는 올라가야 같은 자리가 형성된다고. 그 디커플링이 나온 게 10월 저점, 9월 10월 저점 이후에 9월 말 10월 저점 이후에 랠리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한 템포가 늦어서 12월부터 코스닥이 반등이 나온 거고. 그 흐름에 2차 전지가 못 가면 옛날처럼 그러면은 코로나19 다 끝났는데 진단키트하고 바이오주가 날아가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날아가서 이 랠리를 갖고 올까? 이 거래량을 갖고 오고 지금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쪽에서 거래를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2차 전지가 갑자기 무너져?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진단키트가 막 갑자기 이렇게 역부입장으로 깨졌나? 아니죠. 그런 시장의 조정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흐름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에 있니? 라고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심란해. 왜? 얘는 뭐 밑도 턱도 없이 반등 자체가 없어. 지가 무슨 뭐 나스닥도 아니고 말이야. 나스닥에 테슬라가 있어서 못 가는 것처럼 테슬라가 있어서 저점 안 깬 게 어디예요? 시가총액 5위가 70% 가까이 밀렸을 때. 그럼 얘는 뭐예요? 이제 막 거래가 수반됐네. 아니 윤정두도 믿지 말라니까. 윤정두가 얘기하는 기준이 맞나 틀리나 그 명분만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막 거래 수반됐네. 야 여기서 조금만 더 태워주면 되네 거래를. 근데 거기에서 포스코 그룹주가 거래가 터져서 움직임이 나왔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 주 현대차 또 현대로템 또 다른 쪽에서 지금 형성이 되면서 이 거래 일정의 기준인데 벌써 절반에 가까운 거래대금 터져 있어요. 절반에 가까운 주간 단위에 이 거래일인데 수목금 아무리 거래가 정체돼도 저 거래대금 넘긴다는 거죠. 근데 정체될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위기에서 수목금 거래가 정체될 것 같아요? 난 대박 나올 것 같은데? 아니 현대로템 오버슈팅 한번 나오면서 1조 넘길 것 같은데? 아니 4거래일 만에 6% 이상 산 애들 어떻게 할 거야? 기간만 배신되라고 약간 매도가 있는데 기간이 뭐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뭐 매도한 거야? 아니잖아. 매수 매도한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응? 야 이거 뭐 추세를 그려봅시다. 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뭘 여기서 올라가면야. 글로벌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를 넘기면 올라갈 거 쇼를 하고 있어. 그건 그냥 기준점 잡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파생 매매하는데 야 지수 어떻게 될까 해서 여기서 부딪히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거는 소설 쓰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말고 이걸 보는 거라니까요. 거래량을, 거래대금을. 야, 거래가 실려졌어? 살아났어? 야, 이런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나올 수 있니? 응? 야,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이렇게 갈 수 있어? 응, 왜? 아, 글로벌 증시가 미쳤어. 막가 파야 그냥. 거래가 없이 둔화되면은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주에 숨어 있고, 아니 막말로 몇 년씩 계신 분들이 방 안에 몇 년씩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들께서 주식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현금 100% 가지고 갑시다. 현금 100% 가져가나? 아니야.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을 갖고 가신다고요. 또 우리 주력주를 갖고 가신다고. 그럼 고생하다가도 삼성 엔지니어링 봐보세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적 수급 상상을 초월하고, 그 누적 수급 속에서, 개인 누적 수급 속에서 시장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해. 이런 종목이 예뿐만 아니라 SM도 이랬단 말이에요. SM도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SM도 농담이 아니라 그러다가 오버슈팅 나온 거는 이제 경영권 문제이고, 시장이 여기까지 급락이잖아. 급락 사실. 근데 얘는 이고점을 다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도 수급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관점. 진짜 시장이 이제 다 무너져서 못 간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어처럼 아주 엄청난 매집이 돼 있는 종목. 응? 그런 종목 보는 거죠. 거기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정신 나갔어. 아니 뭐 사고를 만에 6%를 사. 근데 매수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10%야. 얘기했잖아요. 난 흥분 상태야. 지금 목이 이제 쉴라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너무 앞서서. 야, 현대차 거래가 200만 주 터져줬지. IR 했는데 뭐 내용 끝내주는 데다가 주주환원 정책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응? 거기에다가 현대로템은 이야 고점 대비 누르긴 했지만 이야 아니 고점 대비 막말로 우리가 아주 매매를 제가 잘 이끌어드려서 37,000원 정도의 착실을 했다고 쳐도 재편입이 원활 했을까? 오늘 범위에서는 좀 원활할 수 있죠. 근데 3% 5% 잡아버렸으면 그러면 재편입이 약간 애매해질 수 있었는데 어찌됐건 가지고 있을 때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매직 강도가 또 쭉쭉 뻗어 올라간 오버슈팅이 아닌 상태의 기준에서 다른 주력주보다도 낫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자 유럽 사상 최대치 강세,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유럽, 그다음 다우지수, 일본 니케이 7% 8% 수준으로 다 돌려놨어요. 고점 대비 조정폭 3,000포인트 대. 그리고 S&P 500 지수 대만 지수 14에서 16% 고점 대비 그게 2,800포인트 기준. 우리나라 와 진짜 오늘은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욕 나온다. 오늘도 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좀 개탄스러운 거죠. 일본 증시 빨간불로 연동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밀리는데 거기다가 어디 밑도 끝도 없는 애들 또 나와서 우리나라 조정이요. 반도체주들이 머리 아파요 지금 미국에서요. 있다고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응?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불거졌으니까 뭐 그렇게 일부 빗댈 수는 있지만 그 전부터도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헛소리들이잖아요. 그냥 입만 갖고 나와서 그냥. 결론은 눈으로 보시니까 어때요? 이 녀석들 헛소리였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네. 그럼 이걸 돌릴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그 업종이 뭐가 있다? 음식료? 8월 고점도 못 넘긴 음식료?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황금 대바닥주 섬유의복? 종이목재? 뭘 할 거야? 기계? 의료종밀? 어떤 걸 할 거야? 8월 고점을 넘긴 게 하나도 없는데. 전기가스? 건설업? 아니 무슨 황금 대바닥주 자꾸 앉아 있어. 무슨 뭐 보면은 무슨 뭐 이 업종 보십시오. 저 업종 그걸 왜 보냐고. 이 업종 저 업종을 왜 봐? 이 대바닥에서 뭐 한번 사고 싶어 가지고요? 안 된다고. 그나마 금융업종이 좀 넘기는 것 같은데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요. 응? 증권 마찬가지. 보험도. 보험이 이제 조금 강하긴 한데 그러면 보험 좀 보는 거지. 근데 거래대금 우리하고 안 맞아. 그럼 누가 갔어요? 오늘의 운수장비 이게 뭐예요? 조선주 빼고 자동차만. 그리고 2차 전지 뭐 화학 기준을 화학으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죠. 화학주들 좀 약해요. LG화학
8월 고점 대비해서 어찌됐건 시장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음봉 떨어져 내려와 있어도. 이게 2차 전지의 관점. 철강, 포스코 퓨처, 포스코, 뭐야, 와, 정신이 없어져도. 포스코 홀딩스. 그 기준에 철강이 다가? 아니잖아. 비금속 광물이 다가요?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의 70%를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하나의 움직임이 똑같아, 차트. 결론은요, 2차 전지 이외에 대안이 없다. 2차 전지 이외에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뿐이. 전기전자 업종이 약하다고? 삼성전자가 뭐 동학개미 다 죽였다고? 하이닉스가? 거짓말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우리 포트를. 그리고 현대로템은 추가 녹화를 할 거예요. 어차피 자료를 또 잘라야 되니까. 숨도 못 쉬겠어. 나라면 나 손실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하기 전에 대표님 하루 종일 떠들고 목 아프시죠? 목캔디라도 보내겠다. 목캔디라도. 입이 쩍쩍 마르시죠? 군내 나죠 입에서. 커피라도 마시세요. 커피 보내겠다. 농담해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에 객관적으로 그래 맞아 라고 판단이 되셔야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현대로템 대박이니까 사세요예요. 정확하게 몇 날 며칠부터 얼마큼의 매수가 돼 있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 기준에 얼마큼의 쌍끌이 매수이고, 그 순위가 몇 위이고,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고, 그렇다면 이거 꾹꾹 늘려주고 시장 밀리고 있어서 눌러놓고 갈 때 이거 그냥 한 배를 타보자. 무조건 폭등이 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저평가는 아니지만 한 배를 타보자. 이야, 현대차가 진짜 드디어 200만 주가 터져줘서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한번 들여다보자. IR 이후에 내일 당장 보고서들이 쫙쫙쫙 깔려서 나올 텐데,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느냐, 그걸 명분으로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거만 보자. 그러면 우리 주력주에서 벌써 목금 월화 힘드셨던 게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 부분 다 소진시키고 쭈쭈빤빤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IT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하이닉스 수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틀 동안에 매도한 게 얼마? 72만 주? 개인들이 또 하는 게 뭐 73만 주? 얘 주식 수가 7억 2,800만 주야. 0.1%야. 다 떠나서 외국인 지분이 49.43다. 주요 주주가 34%고.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양지사 또 변동 나왔었죠. 품절주라고? 얘가 품절주예요. 외국인 50%씩 갖고 있어. 얘가 품절주야. 메이저의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죠. 응? 당연히 누적 수급도 보면 가장 좋고. 근데 지금의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고, 1월 저점 대비해서 16.96% 시장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앞전에 밀렸던 말든. 일단 올해 들어서요,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주력주로서 우린 가져가겠다는 거야. 끝까지 가져갑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수급 보세요, 수급. 8월 고점 다 넘기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8월 고점을 넘기고 있는 종목군 자체가, 업종군 자체가 없다고. 넘기고 있잖아요, 얘는. 응?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응? 삼성전기. 8월 고점 넘기고 신고가 나오고 4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에서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15만 원 그 라인에서 잘 지키고 있다가 한 방에 꿍 하고 떨어져 내렸단 말이에요. 수급이 일부 꼬여졌고. 근데 이 수급이 꼬여진 게 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수급 대비해서 꼬여진 부분은 과도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유지하면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기준에서 LG전자를 설정해 놨는데, 다음 달에도 거래량, 거래대금 보면서 이 IT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고민을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응? LG전자도 그나마 일부 반등을 줬고, 빠르게 11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누적 수급 보자라는 얘기고, 9월 말 10월 삼성전기도 9월 말 10월 초 저점 찍고 나서야 되돌림이에요. LG전자도 올해 들어서만 LG전자가 40% 올라왔었어요. 고점에서 지금 많이 밀려서 그렇지. 시장 대비 월등하단 말이야. 시장 대비 월등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IT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뭐 자동차,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가 끝났다? 아니라고. 끝나려면 거래가 급감해야 된다고. 응? LG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얘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인데, 다만 내가 현금 여력이 없어.
현대로템 사야 돼. 그러면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어차피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으니까. 아이, 난 매매 싫어. 아우, 이제 짜증나. 그러면 얘를 갖고 가더라도 손실의 기준을 우려할 필요가 제한적이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뭐 얘도 손실 나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지금의 수급에, 지금의 흐름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얘도 이 누적 수급을 바탕으로 9,630원 그냥 넘기는 게 맞죠. 오버행 이슈 있고 뭐 전환 물량 들어오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게 삼거래를 조정받고 그 다음에 찔끔찔끔 움직이고 고점에 잡으신 분들 계세요. 9,000원대. 뭐라 그랬어요? 중기적으로 보시면 손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거래 대금이 터져서 들어왔는데 중기적으로 계속 터져주길 원했는데 안 터졌어. 그러면 빠져나와서 현대 로템으로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래량이 최소 1,000만 주 이상 터지지 않는 한. 아이 싫어 나는 뭐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가져갈래. 20% 이상 매집됐다면 오케이.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응? 간단 명료해요. 그 보유하고 있는 전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만 잘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T와 지금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자동차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기아하고 현대차인데 아쉽게도 기아가 더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현대차를 갖고 있죠. 얘는 46%, 얘는 33%. 대단한 겁니다. 주간 단위에 이미 거래는 수반되었다. 이미. 그리고 누적 수급도 이미 계속해서 터져 있었다. 이미 3월 달부터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실적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적 어떻게 할 거야? 응? 거래대금 터뜨리고 앞전고점 다 넘겨놨어요. 응? 103,500원 못 넘길까? 실적 어떻게 할 거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상 아우 현대차 무거워요 못 가요 이거 가지고 언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그거 하시지 말라니까요. 결정은 윤정도가 해드려요. 종목에 대한 결정은. 여기까지 주력이죠. IT 하이닉스 LG전자 15%씩 현대차 20% 50% 채운 거예요 벌써. 그리고 LG화학 15%의 기준인데 고점 대비 너무 밀렸어요. 짜증스러울 만큼 솔직히 밀렸습니다. 그렇다고 시장 대비 약합니까? 절대. 작년 7월 이후에 2차 전지가 시장 대비 약한 경우는 소형 잡주에서나 좀 나오지 절대. 그 얘도 좀 아쉽죠. 과도하고. 거래 터지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최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을 놓친 상태에서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굉장히 짜증스러운 거고 우리가 80만 원대 위에서 사신 분들 편입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걱정 범위를 축소시켜 놓아도 문제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문제 없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뭐 꼬리가 제한적으로 달리긴 했지만 수목금이 있으니까 주봉상의 꼬리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여전히 실려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신규 매수의 기준도 같이 설정돼 있죠. 손바뀜의 기준으로. 그게 공매 상환, 대차 상환의 수급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5, 6, 7번 방에도 공지 넣으시라 그랬어요. 하나솔루션. 나머지 2차 전지가 많이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계속 질문하세요. 그럼 계속 들여다보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수목금에 최소 800만 주 이상 한 번씩 터져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동성 매매로 지속하기는 어렵다. 추세 매매는 가능하다. 그 밖에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도 아쉽죠. 이왕이면 그러면 플러스일 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자까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다른 쪽 또 현대로템 쪽 신경 쓰다 보니까 안타깝게 문자까지 발송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이가 일부 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이제 LNF나 SK 아이테크놀로지나 또 PNT나 이런 부분들 질문 주셨는데 얘네들도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거긴 주춤거리고 이런 애들이 먼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등락률도 높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압축해서 가는 거는 어찌됐건 2차 전지도 2차 전지의 대장, 누구 뭐 에코프로든 원래의 대장인 포스코 퓨처엠이든 누군가가 강력하게 끌고 올라가 줘야 나머지 코스코 그룹주가 올라오든 뭐 그 밖의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옮겨가는 겁니다. 거래가 나중에 터져서 변동이 나오면 그때 들여다 보더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중을 좀 제대로 잘 조절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원체 뭐 비중을 막 5%, 뭐 툭하면 10%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포트 비중을 채우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종목 채우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포트를 채우는 것보다 현대로템 채우고 싶잖아. 돈만 있다면. 올라가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또 올라가. 눈 뜨고 일어나면 일단 갭상승이야. 눈 뜨고 일어나서 갭상승 나오더니 조금만 지나면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겨. 주가에 대한 부담도 제한적이야. 얼마나 땡큐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보신 것처럼 종목 자체가 이제 없어. 주력주, 응? 그 다음에 뭐 IT 자동차, 그리고 LG와 포스코 퓨처엠, 하나솔루션. 그렇게 하면 뭐 6종목. 거기서 성향에 따라서 뭐 들 가져가실 수 있고. 그다음 변동성 종목에 현대로템, 추세 종목에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멈춰져 버린 LG 디스플레이. 그 상황에 따라서는 현대로템도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 정리해서 압축할 수도 있는 거고. 응? 저는 지금 흥분 상태 농담이 아니라 현대차의 이러한 거래량 200만 주 이 거래량 매우 상당한 거래량입니다. 상당한 거래량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퓨처엠의 손바뀐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그리고 이쪽 현대로템이 이제 기관계 쪽에서 기관 투자 쪽에서 배신, 그러니까 8만 주 매도 우위가 있었는데 매수와 매도를 다 합산했을 때 사모펀드 투신 이런 쪽에서 일부 매도가 있었다. 그것은 뭐 우려할 수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VIP 방에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근데 종목을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우리 검색기에서 나왔든 뭐 어떻게 됐든 매도 사이를 드렸는데 그걸 못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제 빠르게 좀 질문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녹화를 계속하면서 그 종목을 편입을 하든 손절을 하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올려놓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쫓아하시면 안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셔서 연락 주세요. 연락 주셔가지고 오늘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담해라. 내일부터 이런 수익 범위들 잡아 가셔야죠. 내일부터 이런 수익 범위들 잡아 가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부분, 자동 매매에 대한 부분 이런 거 가져가셔야죠. 어제 기준에 원고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하여간에 좀 정리해 달라 그랬죠.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볼 때 이게 핸드폰이구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핸드폰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 한 장짜리 뭐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제 뭐 AI 뭐 종목 검색에 AI 뭐 활용 방법이라든가 뭐를 써주면 좋지. 결론적으로 지금 현대로템에 제가 자료 올려드렸죠. PPT 지금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깜빡해서 25일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 이렇게 좀 다운 받으시고, 요게 HTS예요. MTS. 그렇게 해서 원클릭 전문가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인공지능, 불기둥 AI 뭐 이렇게. 그 기준에 보여드리면 PC 버전을 이렇게 현대차다 13시 이전에 볼 종목 13시 넘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뭐 진입, 저 밑에서부터 진입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19만 7천 원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왔고, 오늘 10시 이후에 나온 거는 없어요. 6종목뿐이 없어요. 6종목 중에 현대 로템 탈퇴, 한국항공우주 탈퇴, 스튜디오 드래곤 탈퇴, 9시 6분, 16분, 2시 5분에 탈퇴됐어요. 탈퇴됐다는 건 뭐다? 비중 줄여라, 차익 실현해라, 매수에는 안 나간다, 요 기준이고.
난 중계적으로 볼 거야. 내가 더 잘 알아. AI 윤정도보다는 그냥 인간 윤정도가 중계 출세는 더 잘 봐. 오케이, 그럼 가져가는 거고. 지니까 탈퇴가 명확하죠.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서 들어가셨다 차익 실현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네 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자동 매매 기준에 대한 전략. 요거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동영상 자료 있으니까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걸로 대처하시면 돼요. 이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첫 번째 기준은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수익 내시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 달라 하셔서 종목 발굴해 내시고 그게 힘드시면 윤정도가 문자 사인 다 드리니까 그 문자 사인 드린 종목에서 수익도 잡아내시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 검색기의 사용 방법도 전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뭐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인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감을 드릴게요. 지금 유럽이 좀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 과하게 선반영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 종목별로는 어찌됐건 뭐 자동차가 좀 내일 크게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의 흐름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2차 전지 일부분의 꼬리라도 달고 상당폭을 되돌려놨다는 것에 의미를 크게 부여합니다. 아시겠죠? 전화 주십시오.